네, 뉴스토마토가 오늘 또 큰 특종을 냈습니다. 특종 릴레이를 하는 기자가 박현광 기자인데요. 오마이뉴스 출신입니다. 박현광 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있을 때 어떤 기사를 냈느냐. 기사도 기사지만 한 장의 사진으로 정말 유명해졌지요. 박현광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 새끼가 술맛 떨어지게 이런 제목으로 많이 널리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회자됐던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현광 기자가 추가로 낸 특종은 이렇습니다. 명태균 씨 지시로 작성된 국민의힘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 네, 이것이 말이죠.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를 가를 본 경선을 앞두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자, 명태균이 만든 국민의힘 당원 지지 성향 데이터베이스가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준석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당시엔 당대표였습니다. 대선 경선을 주도했어요. 주관했고요. 자, 이 이준석 의원에게 넘어간 명태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이 여론조사 업체 여의도 리서치에 흘러갔다. 이겁니다.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이 이래요. 여의도 리서치는 어떤 회사냐? 여론조사 회사인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책임당원 ARS 투표를 담당했던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명태균이 자기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윤석열한테 갖다 바쳤고 그 액수가 자그마치 3억이나 됐는데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그 돈 대신 김영선 공천으로 퉁쳤다. 이거지요. 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따라서 명태균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쓰였던 여론조사는 달랐기 때문에 윤석열이 항상 이기는 명태균이 만든 여론조사는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지 명태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변수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말이죠. 국민의힘 경선에 쓰인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대선 본 경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누가 당원인 줄 알고 전화를 했단 말일까요? 자, 그 이전에 명태균 씨는 안심번호가 부여된 56만 8천 명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홍준표 캠프로부터 입수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홍준표 캠프뿐 아니라 그 윤석열 캠프, 유승민 캠프에도 제공이 됐는데, 자, 홍준표 캠프로부터 받은 57만 명에 이르는 당원 명부 갖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응답을 한 여론조사 응답 전화를 분류를 합니다. 예, 가상 번호이긴 하지만은 이 번호로 응답자가 예를 들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입장을 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호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 번호는 홍준표를 지지하고 이 번호는 유승민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왜 분류를 하나요? 자,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 게 11,495명이었다고 합니다. 최측근 강혜경 씨도 인정했습니다. 명태균 지시로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희한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유력하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회사는 이렇게 번호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국번을 무작위로 생성해서 만들어낸 전화번호를 통해서 응답자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RDD 방식이라고 하죠. RDD 방식. 만약 성향별로 분류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갖다 쓴다, 이건 표본이 오염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미래한국연구소 그동안 이런 식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오염된 표본을 활용한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바람에 법적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체가 불확실한 전화번호 데이터를 활용해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건 미래한국연구소만의 문제지요. 근데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분류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이게 이준석 당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만 갖고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여의도 리서치로 넘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과 매우 가까운 모 전 의원이 여의도 리서치로 그 파일이 넘어갔다라고 의심했습니다. 자, 명태균 씨는 사실 이준석 돌풍이 있었던 2021년도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명태균 씨가요. 두 사람의 인연은 명태균 게이트의 시작을 알렸던 2024년 2월 29일 7불사 회동 때도 계속 이어졌지요. 자, 여의도 리서치 이 데이터베이스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본경선에서 2021년 대선 본경선에서 쓰였다면은 이건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 책임당원 투표 비율이 50%예요. 다른 조사기관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의도 리서치 한 군데만 조사를 했어요. 여의도 리서치가 이준석으로부터 받은 그 오염된 데이터로 조사를 했다면 이거는 경선 조작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임당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 63.89%가 최종 투표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자, 박현광 기자가 오늘 뉴스토마토가 운영하고 있는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경선은 2021년 11월 5일 날 발표가 났는데 그 전에 4일간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대 50 합산을 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그렇죠. 네, 그때 책임당원 투표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1차로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2차로 전화 투표, 그러니까 ARS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라는 것은 K버팅, 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공정한 방식이었을 것이라 보고요. 그때 당시에 1차 모바일 투표에서 투표한 사람들은 54.59%. 굉장히 많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그 뒤에 2차에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투표를 2차에서 11월 3일부터 4일 동안 이틀간 했는데, 이때 전화 투표를 맡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의도 리서치라는 곳입니다. 여의도 리서치. 명태균 씨가 성향 분석을 한 문서가 여의도 리서치로 흘러 들어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렇죠. 취재를 했는데 그 여의도 리서치가 하필이면 2차 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이렇게 지지 성향 분석해서 그에 맞게 여론조사 돌리면 이게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코킹된 표본, 그러니까 그렇죠. 오염된 표본으로 여론조사 돌리면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적 요소, 이게 뭐 선거법이든 위반 요소가 매우 커 보이는데, 이렇게 문제된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 이준석 의원하고 지금 말했던 여의도 리서치 전달이 된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얻었고요. 다만 여의도 리서치 측에서는 전달받은 적 없다. 이준석 의원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표본을 분류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에게 보다 많이 전화가 가도록,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1등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야, 이러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조작된 선거 부정이 있었던 그런 경선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무효입니다. 무효. 지금 그때 투표 결과를 검증할 서버가 있다면은 바로 검증이 가능할 텐데, 근데 지금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본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어서 곧바로 관련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기해도 됩니까? 통상 일반적인 선거에서 투표용지는 최소 2달은 보관해야 합니다. 근데 국힘은 바로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서도 지적된 바였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모두 삭제하고 또 담당자는 퇴직했어요. 여러분, 당시 결과를 한번 복기해 봅시다. 홍준표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48.2%를 득표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37.9%에 그쳤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섰습니다. 10.3%포인트 격차였습니다. 오차범위 밖이었어요. 자,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는 34.8%, 윤석열은 57.7%.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당원 투표로 엎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가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됐어요. 당심의 강력한 윤석열 지지가 없었다면
대선 후보 자리는 홍준표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침묵 중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내용, 뇌피셜에다가 전원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현광 기자가 어젯밤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의미심장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 손가락에 침 묻혀서 창호지를 뚫습니다. 방안의 진실이 얼마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싶었으나 혼자 힘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실 때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름으로 나가는 기사다 보니까 회사가 부담을 느껴서인지 굉장히 톤다운 시킨 흔적이 보여요. 기사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읽혀집니다. 여러분, 왜 윤석열 김건희는 명태균 협박에 이렇게 꼼짝도 못할까요? 하나가지 법적,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대꾸를 못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고발사주 사건 폭로 때 윤석열이 보여준 기계 말입니다. 뉴스버스가 보도를 했었죠. 자, 당시 윤석열이 뭐라고 맞받아쳤는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냐.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려도 좀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네, 근데 고발사주, 뉴스버스가 보도한 고발사주는 사실로 드러났어요. 손준성이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야, 이렇게 그 유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윤석열 뻔뻔스럽게 떠드는 거 보십시오. 그것쯤은 무마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느껴지죠. 근데 경선 조작으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 와, 이게 세상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 충격파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예, 이건 무슨 탄핵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이준석이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평소 보여주지 않았던 비굴함, 그리고 움츠러듦,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진실은 그러나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